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사회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정체성 문제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은 공부는 왜 하는가 이거예요. 이제 조금 개념이 잡히세요? 왜 우리 아이를 공부시켜야 되는지? 학벌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좋은 데서 걷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실 안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대학 선택할 때도 그렇게 고민 별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공은 어차피 몇 학년 때 선택하니까? 3학년 때 선택하니까 지가 좋은 거 선택하겠죠. 그 과가 있는데 그냥 보내세요. 지금 관심 있는 거에서. 그럼 됐죠. 뭐 고민 되세요? 그래서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왜 공부를 하는가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예요. 실존적 물음이에요.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이거예요. 한 번도 고민 안 했잖아요, 얘네들이. 아, 우리 부모님이 있으면 다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20년 키웠는데 왜 공부를 진학을 하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요. 나는 왜 살아가야 되고 이 사회에 나는 왜 기여해야 하는가. 정말 철학적 질문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되게 애써요. 경제적으로 헝그리 정신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너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거지 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한 번도 거지처럼 살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래 이 질문은 50대 때 하는 질문이거든요. 나는 열심히 살았고 사회 기여도 했고 아이들도 다 키웠는데 나는 왜 살아가지? 라는 질문을 실존적 물음을 이제 40, 50대들이 넘어가면서 하는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10대들이 경험해요. 중간이 없어졌어요. 지금 시대는. 그거를 누가 제공해 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그걸 제공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이 정도 간다는 걸 우린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혜택을 누가 받았어요? 그대로. 자녀들이 받았어요. 혜택은 받았는데 큰 위협이 하나 들어왔어요. 왜 살아야 되지라는 답을 못 찾아요.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라는 답을 못 찾아요. 내가 왜 열심히 이런 직업을 택해야 되지라는 답을 못 찾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난 배부르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좋은 직장을 위해서 이 직업을 택해야 돼라는 여러분들의 진학 코칭이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우리 애는 그거 한다 그러던데요? 걔네들이 그렇게 해주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를 느끼게끔 도와줘야 되냐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되지라는 질문의 답을 알게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정체성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살아가는 의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왜 살아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공부와 일을 분리시켜야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직업학교 보내지 마세요. 주립대 정도 보내시면서. 우리나라 대학 다 직업학교잖아요. 직업하고 진학은 물음이 달라요. 진학은 뭐죠?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진학을 통해서. 학교 갔더니 애들이 좋아하는 게 생겼잖아요. 그쵸? 집에서는 없었는데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다 보니까 좋아하는 게 생겨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진국은 이 기회를 4년을 더 줘요. 대학교까지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호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미국 대학은 4년을 줘요. 그래서 미국 대학의 설립 목표는 뭐냐면 교양 시민 양성이에요. 4년을 더 줘요. 뭐 하라고? 내가 뭐를 정말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요게 고민이 끝났다 그러면은 분야를 선택해요. 그게 프로페셔널 라이센스예요. 그게 바로 대학원이에요. 여기까지는 대학의 진학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 확보예요. 아시겠죠? 그 항공학과 갔다고 해서 파일럿 된 거 아니잖아요. 너무 부담 주시는 것 같아요. 대학을 보내는 우리의 이유는 뭐냐면 고민해봐라 이거예요. 이제는 엄마 아빠가 더 해줄 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비행기 티켓,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어. 비행기 티켓 하나 해준 거랑 너 입학금 내주는 거랑 4년 먹고 살 거는 넣어줄게. 그래도 네가 내 뱃속으로 낳았으니까 해주는 거다. 옆집에는 안 해줘. 갚으려면 갚고, 또 엄마 아빠 돈도 없는데 또 있는 척 하지 마세요. 또 없으면 없다 하세요. 야, 이거 좀 갚아줘. 그래, 아까 그 어머님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정화 안 되면 그 공증이라도 받아 두시든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가서 고민해 봐라. 너가 정말 할 수 있는지 못 할 건지는 어디 가서 결정하면 돼요? 대학 가서 결정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미리 땡겨서 확답을 받아놔요. 어차피 지가 안 할 거면 또 안 할 텐데. 그 많이 당해봤는데 아직도 또 당하실라 그래요? 지가 또 가서 하기 싫으면 뭐 할 거예요? 안 하겠죠. 그러나 하겠다고 하면요.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왜 살아가는지 정체성을 물어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체성은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주체성이에요. 주체성은 바로 뭐냐면 호불호에 대한 의사표현이에요. 내가 좋다 싫다라고 말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주체성이 있는 거예요. 주체성이 있는 건 언제부터냐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들이 그 애 밥 먹으라 그러잖아요. 어릴 때. 얘 밥 먹어 그러면은 싫어 그래요. 싫어 그래요. 그럼 먹지 마 그러면 또 싫어 그래요. 웃기잖아요. 밥 먹어 해도 싫다 그러고 먹지 마 그래도 싫다 그래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뭐냐면 이래라 저래라 네가 지시하지 마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거고 먹기 싫을 때 안 먹을 거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게 3살부터 생기는 거예요. 걔는 주체적 인간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애들 주체성 있어요 없어요? 너무 강해서 힘들어요? 너무 강해서 힘들어요? 주체성이에요. 잘 키우셨어요. 손 떼세요 이제. 손 떼셔도 돼요. 쥐가 좋고 싫고가 나왔잖아요. 좋은 인지적 능력을 갖고 태어난 아이예요. 그거는 이제 사회에서 좀 당해봐야 이제 얘네들 정신 차려요. 아,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래서 사회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체성은 뭐라고요? 정의해드리면 호불호. 저 그거 싫은데요, 아버지? 저 그거 안 할 건데요? 우기지 마세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걔 정체성에서 주체성이 살아났잖아요.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아, 얘 싫구나. 자꾸 설득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안 할 건데 뭐. 우리 해줄 것도 없고. 주체성 됐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현재성이에요. 정체성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는 현재성인데 이건 바로 뭐냐면 환경을 말하고 지금까지의 우리 아이의 역사를 말해요. 현재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정체성 문제예요. 다른 말로 소속이 어디로 돼 있느냐 이거예요. 아이들 그 정체성, 자존감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현재성 부분이에요. 실패 경험 시키지 마세요. 학생 때는 실패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 가서 하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근데 이미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뭐를 경험해요? 실패 경험을 해요.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제 그 혁신교육 이래가지고 시험 안 보잖아요. 그래서 애들 마음 놓고 놀다가 뒤통수 맞죠. 몇 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그래서 미리 뒤통수 맞을 걸 예측하신 분들은 학원으로 돌렸고 정말 순진하게 믿으신 부모님들은 같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딱 맞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실패 체험을 해요. 누가? 엄마가 미안해 이러면서 서로 울어요. 너 그때 자꾸 뭐 캠프 보내고 봉사활동 보내고 했던 내가 죄인이야. 그리고 애도 울어요. 엄마 나 못 따라갈 것 같아. 쟤네 너무 잘해.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실패 체험을 해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한우도 아닌데 등급이 매겨져요. 1등급, 2등급으로. 그러면서 최종 결과가 나와요. 언제? 절대 청소년들이 경험하지 말아야 되는 실패 체험을 우리는 어른들이 악랄하게 학원에서도 실패 체험 시키고 학교에서도 시키고 집에서도 시키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실패 체험 하다가 아이들이요 이제는 뭐라 그래요? 저는 못해요 라는 말을 대놓고 해요. 저 원래 공부 못했잖아요. 아니 공부 뭐 언제 했다고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현재성 부분은 뭐냐면 청소년기 때는 실패 체험을 시키시면 안 돼요. 실패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쟤와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뭐냐? 현재성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세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라는 말은 뭐냐면 야 그래도 너 예전보다는 되게 좋아졌어. 이래야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현재성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실패 체험을 하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학생들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들은 좀 실패 체험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될 수 있으면 실패 체험을 안 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도 멋지게 너 탈락 이러고 싶죠. 너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 말 하고 싶죠. 근데 기회를 줘야죠. 본인이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공부하기로. 이게 현재성이에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뭐냐면은 대중성이에요. 그 아이는 또래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요. 아까 계속 오늘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호불호가 생기고 소속이 생기면 그 안에서의 또래들의 영향을 받아요. 누구의 영향?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받아요. 이게 우리 핵심이에요. 부모의 영향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영향을 막강하게 주는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또래 공동체예요. 공부 안 하던 놈이 공부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언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죠? 부모가 그렇게 공부하라 그랬는데 안 했는데 내가 언제부터 공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놈 같이 놀다가 점수 같을 줄 알았는데 얘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배신감 느껴요. 그러면서 아 나도 오늘 공부해야지 하는 순간 했잖아요. 영향을 준 건 누구죠? 친구예요. 근데 공부 잘하던 애가 누구 때문에 공부 안 했죠? 신세계를 맛보게 해준 건 부모예요? 아니면 친구예요? 맨날 공부만 하고 정말 이랬는데 야 이거 와봐.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자유인들 내신 7등급 이하 애들 걔네들 입시에 상관없이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 친구들이 뭐를 해요? 야 이걸 아직도 이 좋은 걸 안 하고 있었어 너? 그러면 1, 2등급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7등급 이하 애들 되게 좋아해요. 여기는 통제와 감시의 결과물이고 여기는 자유의 결과물들이잖아요. 얘네 둘은 통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그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제일 존경하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힘센 애들이 야 전교 1등은 건드리지 마 이래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면 3, 4등급 애들이 얘 괴롭히거든요. 얘만 좀 막 압박해서 떨어지면 제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1, 2등급하고 7, 8, 9등급은 친해요.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또래 공동체가 영향을 줘요. 그건 바로 뭐냐면 대중성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이제는 주체적으로, 현재적으로, 대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세요. 어떻게? 호불호는 있는가? 현재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현재는 실패 체험을 하고 있는가? 성공 체험을 하고 있는가? 성공 체험을 하고 있다면 격려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얘 좀 잘한다 그러면 교만해질까봐 이게 좀 밟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좋은 말을 절대 안 해요. 되게 잘하고 있는데 알아요. 부모님들도 잘하고 있다는 거 아는데 혹시라도 얘가 그 교만해질까봐 그리고 방자해질까봐 이런 말을 안 해주는 부모님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다면 뭐예요? 격려해 주세요. 이게 현재성을 확대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대중성이에요. 노는 물이 어떤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습 공동체에 와 있는지, 공부하는 모임에 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아이들, 모여있는 아이들의 부류가 어떤지, 이거는 우리 부모와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에요. 제가 이제 글로벌 아카데미 이제 토요일 날이나 이렇게 운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만 제가 부탁해요. 인성만 제대로 우리가 같이 도와줄 수 있으면 아이들 학습은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넣어줄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인성적인 측면에서 도와주자고 얘기해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이만 신경 쓰면 돼요. 우리 아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돼요. 좋은 인성은. 그리고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제 됐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